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끼전 두 번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 봐주시고요. 지난 시간까지 줄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용궁에 와서 용왕을 만나게 된 토끼. 하지만 용왕은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죽여서 간을 빼내겠다고 하죠. 근데 토끼가 당황하지 않고 자기는 달과 조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간을 빼놓는 시기와 넣어놓는 시기가 따로 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올 때 간을 놓고 왔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넘어갔습니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볼게요. 용왕은 토끼의 말에 넘어가 주변 신하들의 반대에도 토끼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간을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러면서 별주부와 함께 육지로 나가서 간을 찾아오도록 하죠. 그러니까 토끼는 그 꾀로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별주부와 토끼가 이제 육지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죠. 그럭저럭 문답 아닌 문답을 하며 토끼와 별주부는 넓고 넓은 푸른 바다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닷가 기슭에 도착했어요. 토끼가 앞에 서고 별주부는 뒤를 따라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토끼의 분한 마음이야. 왜 분했을까? 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용왕을 만나기까지. 별주부에게 속은 거죠. 별주부에게 속아서 용궁을 다녀온 거지. 죄송합니다. 별주부에게 속아서 용궁을 다녀온 이게 너무 억울했던 거야. 그래서 별주부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줄 알기에, 왜냐면 바닷가니까 자기한테는 불리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걸어갔어요. 괜히 건드려보았자 저 단단한 주둥이로 팔다리 꽉 물고서 도로 물에 들어가면 어찌할까 싶어서 꾹 참았던 것이다. 이거는 토끼의 심리고요. 심리 속마음.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의 속마음을 그대로 서술해 줄 수가 있죠. 토끼는 바닷물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한참을 훌쩍 가서야 자기한테 유리한 위치까지 간 거야. 야, 얘 되게 나름 치밀한 아이야. 그치? 바위 높이 앉아서야 마음껏 별주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령했어. 이놈 자라야, 내 죄를 따지자면 죽어도 아깝지 않도록 괘씸하다. 만일 내 말재주가 너의 용왕처럼 미련했더라면, 그럼 스스로 자기는 내 말재주는 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왕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하다. 뭔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쨌든 아까운 이내 목숨, 수중, 원혼이 되었겠구나. 만약에 내가 용왕처럼 미련해서 용왕을 속이지 못했더라면 나는 물속에서 원통한 혼이 되었겠구나. 이 책에는 짐승이 미련하기가 물고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짐승에 속해 있기는 한데 미련 맞은 게 물고기와 같다라고 해서 물고기를 비하했네요. 그쵸? 너희 물고기들이 미련하기는 우리 털 있는 짐승보다 더하구나 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했어. 오장이 붙어있는 간을 어찌 넣고 뺄 수 있겠느냐? 사실은 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얘기한 거지.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고백한 거야. 용왕을 속인 거야. 내 소행을 생각하면 산속으로 잡아다가 푹 삶아서 소주 마실 때 안주감으로 초장이나 찍어 먹으며 우리 동물들과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 간절하구나. 너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잖아. 그러나 임금을 위하는 마음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한 글자로 두 글자로 충성, 세 글자로 충성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이며 만경창파 넓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먼 길을 내 등으로 왕래하며 죽고 사는 고생을 함께하였기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리 알고 속히 궁으로 돌아가거라. 좋은 약을 보내기로 내 왕에게 약속했으니, 원래 이 좋은 약이 뭐야? 간이죠, 간. 점자는 나의 체면에 어찌 시건을 하겠느냐. 시건이라는 거 왼쪽 말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시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은 너 왜 내 말 씹어? 내 말을 먹어버리는 거잖아. 상대 말을 무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물론 내 말 왜 씹어? 이거는 되게 비속어기는 하죠.
내 똥이 아주 좋아서 열을 내리게 한다요. 사람들이 주워서 알른이에게 먹인단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가 그 좋은 약이라는 거야? 똥이 매우 좋아서 열을 내리게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믿을 수는 없지만 왜 하필이면 똥이야. 똥에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살펴보니 내 왕이 두는 자위에 열기가 아주 많이 몰렸더라. 열병이 난 거지. 이걸 갖다가 먹이면 병이 곧 나을 게다. 그렇다고 너희도 열날 때 토끼똥 찾으면 안 돼. 그냥 토끼가 하는 얘기야. 토끼는 작은 총알 같은 똥을 많이 누워서 똥을 넣고 치깃배 단단히 싸서 별주부 등에 올려놓고 칡으로 감아주었어. 흘리지 말라고. 별주부는 할 수 없이 토끼똥을 짊어지고 수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는데 고전소설이 판소리가 기록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소리의 내용에 따라 사실은 기록된 내용도 되게 달라. 그래서 다른 소설에서는 다른 판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해석본에서는 여기에서 갑자기 도사님이 나타나서 너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내가 무슨 약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 실린 내용은 토끼가 똥으로 약으로 포장하여 자라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잘 봅시다. 죽을 목숨 살아나온 토끼의 기쁨이야 오죽하겠는가. 깡장깡장 뛰어가며 흔들흔들 방자하게 뽐내며 자랑하는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웠다. 누구 생각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술자의 생각이야. 서술자는 바깥에 있죠. 작가란 말이야. 그래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드러나. 근데 이걸 뭐라고도 그 당시에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얘기하냐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약간 편집자처럼 편집하는 사람의 역할로 논하고 혼자 보기 아깝다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해요. 고전소설에서는 많은 작품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나의 재주는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구나. 누가 하는 말이야? 토끼가. 어떤 재주가 있었는데? 위기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울지 않았잖아. 위기 상황에서의 순발력을 얘기하겠죠. 용왕을 속였어요.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구나. 매끄러운 말솜씨로 용왕을 속여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하고 신났어요. 우리 고향 반갑구나. 푸른 산 푸른 물 모두 전에 보던 그대로다. 내가 앉아 졸던 저 높은 봉우리와 흰 구름도 변함없고 나무 열매도 주워 먹던 그대로구나 하고 신이 났어요. 아이고 너구리아주 평안하시죠. 너구리도 이제 새롭게 보이고 오소리 형님도 잘 있었죠. 모두들 벼슬 생각 이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랬어. 벼슬 합시다. 그 다음에 벼슬하러 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아주 으리으리한 곳에 모셔드릴게요 하고 사실은 누가 토끼를 속여 먹으려고 했죠? 이건 사실은 별주부가 누구를 속인 거야? 토끼를 속일 때 했단 말이야. 그럼 토끼 입장에서 보면 토끼는 벼슬 생각도 있었고 이사 생각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토끼의 욕심도 담겨 있었던 거지. 그럼 토끼가 깨달은 내용은 뭐예요? 토끼가 깨달은 내용은 벼슬 생각, 이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무슨 욕심 갖지 말아라? 헛된 욕심 갖지 말아라 라는 게 토끼가 느낀 교훈이야. 헛된 욕심 갖지 맙시다. 조금 유식한 말 써볼게. 뭐뭐 하지 맙시다. 그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경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가 드러난다 라는 부분 여기 찾으시면 되겠죠. 벼슬하면 몸 위태롭고 타향에 가면 천대 무시받는다는 거지. 옛말 하나 그런 것이 없습디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네요. 한편 토끼를 놓쳐버린 별주부는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 죽어버릴까? 물이 없으면 죽게 못 사니까 오래 못 사니까
얘 되게 좀 약간 미련 맞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토끼를 놓치고 나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잘하는 참 융통성 없구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융통성이 없어요. 하지만 처자식과 늙으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수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끼가 준 토끼똥에 효험이 있어서 토끼가 거짓말한 건 아닌가 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해피엔딩이네. 자, 여기 볼게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충신이 되어서 어머니와 아내, 자식 모두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렸습니다. 이거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고전소설은 끝이 어떻게 끝나? 마지막에 그래, 착하게 살면 행복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결말로 끝나요. 행복한 결말,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행복한 결말. 또 토끼는 신선을 따라 달나라로 올라가서 토끼에게도 뭐 행복한 결말이죠. 이날 이때까지 절구에 약을 찌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믿었어. 어떤 말을 믿었냐면 옛날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은 거야. 토끼가 살고 있다는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던 거죠. 일단은 옛사람들의, 나는 안 믿거든? 너네 믿어 이거?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지. 자, 자라나 토끼나 똑같은 미물이지만 이거 누가 하는 얘기인가 잘 보세요. 깊은 충성심으로나 날렵한 지혜로나 사람보다 못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의 이름으로 태어났으면 토끼나 자라만 못하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누가 한 얘기야? 서술자가 한 거야. 그래, 아까 이거 뭐라 그랬댔어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이 소설 속 편집자가 되어서 논하고 평한다고 했죠. 그래서 편집자로서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자, 이 편집자적 논평 속에 주제가 들어있지. 보세요. 깊은 충성심은 누가 지녔던 거야? 별주부에게 본받을 수 있는 거지. 별주부가 자라였으니까. 날렵한 지혜는 토끼에게 본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깊은 충성심과 날렵한 지혜를 지닙시다 라는 거지. 이게 이 소설의 주제의식으로 볼 수 있죠. 이걸 본받읍시다. 자, 그러면 작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필기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교과서 여백에 필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앞서 얘기했던 갈래, 옛날 이야기 고전소설입니다. 하지만 얘는 판소리를 거쳤다고요. 그래서 무슨 소설이라고 한다고?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왜 우화소설이라고?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 말을 하고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없어요. 앞에 설명했으니까. 자, 그럼 성격 봅시다. 해학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학적은 뭐냐면 약간 웃음의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풍자적인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까지 끌어올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웃음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 모습을 비판하려는 요소가 있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그냥 웃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생각해보자. 뭘 비판하고자 했을까? 아까 말했듯이 지나치게 충성심이 있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비판할 만하죠. 그 다음에 뭐 꾀를 부리고 욕심을 내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것도 비판할 만하죠. 그 다음에 숨은 내용. 여기 잠깐만 볼게요. 주제 잠깐만 보세요. 우화적이고 교훈적이다 라는 거는 어려운 말 아니니까. 헛된 욕심을 경계하자라는 주제가 숨어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를 포인트를 맞춰서 풍자할 때,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갖자. 누구를 바탕으로 할 때? 네, 토끼를 바탕으로 할 때. 그렇죠. 그 다음 우직한 충성심을 본받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융통성을 갖자라고도 볼 수 있어. 융통성 없음을 경계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별주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있는 거야. 자, 힘없는 자를 희생시키려는 나쁜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 힘없는 자를 희생시키려는 지배층이 누가 있었어요? 네, 용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용왕의 모습을 보면 용왕이 누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밖에 모르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지배층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므로 이 소설은 풍자적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특징 볼게요. 특징 중요해요. 우화적 기법이에요. 왜? 동물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상황이 토끼가 꾀를 부리고 용왕이 뭐 하는 대사들이 말도 안 되고 웃기기도 해.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 사회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지배층의 모습, 그 다음에 지나친 충성심으로 융통성 없는 신하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래도 위기 상황에 꾀를 가지면 살 수 있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뭐 했다? 풍자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대유행했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 저놈의 지배층들 내가 어떻게든 까고 싶은데 이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민중의 비판의식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민중의 비판의식, 누구를 향한, 여기다 말을 보태볼까? 누구를 향한? 네, 지배층을 향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토끼전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빗대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으므로 풍자적이라는 말 쓴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소설 내용은 이 정도까지 보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학습활동 같이 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토끼. 여러분들이 먼저 쓰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이 쓰는 걸 단순히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 잠깐 화면 멈춘 다음에 그 플레이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활동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답 맞춥시다. 자, 그럼 답 맞춥니다.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 수궁에 가지만 얘는 어떤 존재야? 뭐가 있어? 지혜를 발휘해.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어떻게 돼요? 위기를 벗어나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토끼는 간이 지금 없어요 라는 걸 드러냈어요. 자, 용왕은 어떤 존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토끼의 간을 얻으려 하지만 누구에게 속았어? 토끼에게 속았어. 근데 용왕이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지배층의 모습, 백성들의 목숨이나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토끼와 육지로 나가서 토끼의 간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 다시 나가서, 일단은, 토끼에게 속았어. 뭘 가져와? 토끼똥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상황을. 자, 얘는 뭘 갖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어? 충성심을 갖고 있는 신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백성들로 볼 수 있다고요. 자,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보자 그랬거든요. 이거 어제 선생님이 과제로 내줬어. 인물들 어제까지는 용왕하고 토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근거를 들어서 인물을 평가해보재.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른 인물, 뭐 토끼다. 나의 평가, 꾀를 발휘하는 모습은 뛰어나지만 욕심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용궁으로 따라간 것은 미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평가는 소설 속 내용을 근거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끼나 용왕이나 그 다음에 자라중 한 마리? 사람으로 표현됐으니까 한 명이라고 해야 되죠? 한 명을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친구들과 비교해보는 내용이니까 친구들마다 생각이 전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작품의 주제는 한번 각각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먼저, 토끼. 토끼는 누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상징하는 바. 지혜로운 백성이죠. 그럼 이 토끼와 같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주제는 뭐라고? 그러니까 여긴 인물, 그 다음에 상징하는 바, 그 다음에 주제가 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토끼는 백성을 상징하며 얘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제. 헛된 욕심 버리자. 헛된 욕심을 경계하자. 버리자, 경계라고도 나오죠. 헛된 욕심을 경계하자. 그 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는 나름의 당황을 하거나 굴복해버리지 말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지혜, 꾀도 본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용왕 생각해볼까? 용왕? 나빴어, 그죠? 미련 맞아. 그 다음에 토끼한테 엄청 당해. 자, 아무튼 그렇게 지밖에 모르는 그 당시에는 지배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제는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 토끼와 같은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배층을 비판하려는 의도겠죠.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한다. 주제는 사실은 약간 주제 창작 의도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작가가 이걸 왜 썼는지. 그 다음 별주부 볼까요? 별주부는 그래 착하긴 착해. 좀 미련 맞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신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용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직한 충성심을 본받을 만은 하죠. 근데 너무 답답하지. 토끼한테 당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융통성이 필요하기는 해요. 융통성을 지니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토끼전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는 토끼의 꾀를 배우는데 흥미 위주로 감상을 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 의도도 함께 생각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